오늘 이와 같이 대학 동기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친구인 조건호 전 본사장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선목대회에 시간도 바쁜데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약간 이렇게 살벌하게 필수, 생적, 비책 3단계로 제가 네이밍을 해서 안 오면 이 시대에 마치 생존 못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제가 좀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개를 2마리 머릿속에 키웁니다. 편견과 선입견, 돌견자를 개견자로 치환하면 우리가 이런 개를 2마리 누구라도 키웁니다. 태어날 때는 그냥 깨끗한 초천연색 DNA인데 학교와 문화, 가정, 친구 사이에서 계속 주입을 받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이 나이가 되면 저 프레임이 머릿속에 각 차고 들죠. 근데 이거는 똑똑한 개 한 마리, 백문이 불여일견, 이와 같이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직접 보면 모든 것이 그게 이제 딱 그 껍질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이해해서 할 건데 우선 재미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막 땀도 흘리고 교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호흡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재미있는 거를 시연으로 약간 4배속으로 동영상을 보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달 전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발표한 건데 미니 로봇이 이와 같이 이렇게 트럭을 끌고 갑니다. 이 미니 로봇이 협동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류 로봇이 조금 이따 나오고 이거는 마음대로 이제 막 뛰어다니는 로봇인데 미래의 군의 보병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그런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물류 로봇인데 사람을 대체해서 바코드를 읽어서 자기가 완벽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미 실전에 투입된 현장 모습입니다. 현장. 사람이 전혀 일할 필요가 없는 무인력 사무실로 바꾼 거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손정희 소프트뱅크가 구글에서 이 회사를 삭버렸습니다. M&A를 해갖고 지금은 일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 2마리, 개 로봇 2마리가 사람처럼 코업, 협업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인데 우리 지금 제한적 자율주행처럼 1분이나 2분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을 손을 놓고 시가지 구간 고속도로 완벽하게 레벨 4 정도, 레벨 1, 2, 3, 4, 어떨 때는 5까지 가는데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이 실제로 도로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이 현란하게 도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현행 미국의 그 교통법규 때문에 사람이 앉아있고 이거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라는 그 자율주행 상용 회사가 아리조나 피닉스 같은 도시에서 승합차를 가지고 그 택시 영업을 허가를 받아서 실제 영업을 하는 거를 라이다와 레이다가 어떻게 센서가 작동하는지 이미지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It then combines all that data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it. For example, in this fraction of a second, it knows exactly where it is on the road. It can also identify everything around it in full 360 degrees.
and then predict what those things might do next. And it doesn't just do that for the objects you and I can see. It can do that for things up to 피닉스에는 100대 이상이 벌써 굴러다닌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What makes everything 미국에서 1년에 possible. 교통 사망 사고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레벨 4의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시행되면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망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당겨오는 거죠. 결국 센서하고 컴퓨팅 소프트웨어의 힘인데 지금 머지않아서 택시 직업의 직군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차를 새로 신차를 사면 살아생전에 자기 소유의 마지막 차를 사는 기본으로 자율주행 로드를 풀 옵션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는 개인이 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 시내에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앱으로 차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몇 달 전에 네덜란드 회사인데 내연기관 일반 휘발유 엔진, 제트 엔진이 아닌 차 엔진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플라잉 카를 지금 만든 제품인데 한 대에 지금 5억인데 내년에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 단가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제트 엔진도 아니고 일반 엔진을 가지고 그냥 날개 두 개를 돌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삼륜차와 같이 바퀴는 3개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할줄 아는 거 보세요. 할줄가 필요 없어요. 잔디밭에서도 비행기가 수직이 착륙 비스름하게 조금만 뛰어가 바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테이크업을 하는 거죠. 영화나 CG가 아닙니다. 실제 실물입니다. 그러고 이제 착륙도 긴 할주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하드웨어 저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런 것들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실현하기 전에 혁신적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여성 동지들은 거울도 다 갖고 다니는데 거울 앱을 설치하면 폰이 거울로 바뀝니다. 돋보기도 폰이 돋보기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2007년도에 불세출의 천재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건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융합의 사고가 부족해서 뭐 말인가 하면 아이리버에서 MP3 휴대용 플레이어를 사서 전 세계 90%를 먹고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리버 단말기를 보고 직원들한테 그때 이미 PDA 폰이라고 철컥철컥 하면서 우리나라 LG도 있었죠. 그게 이제 PDA 폰이 3개 있고 아이리버 단말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 2개를 직원들한테 줘서 이거를 PDA 전화기를 아이리버 속에 넣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갖고 결국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우리의 MP3 플레이어의 영감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결합시킨 게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이죠. 그리고 한국이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MP3 파는 데만 정신이 많이 우리가 빠져갖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지하철을 보면 가장 잘 알죠. 종이신문이
타블렛 가판으로 바뀌고 타블렛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서 여기 있는 이런 제품들이 다 그냥 스마트폰 속 하나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메인 게임으로 가면 자 스마트폰은 인간이 욕구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앱이 300만 개, 400만 개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욕구, 니즈는 지구상에 폰을 쓰는 누군가는 같은 고민을 했고 누군가는 천재가 앱으로 만들어놨다. 심지어 저는 108배를 하는데 108배 앱도 들어가 보니까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세계에서 자기 호텔 한 칸은 없는 에어비앤비가 가장 많은 집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택시 한 대도 없는 우버가 가장 많은 택시를 가진 거랑 똑같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세상이 바뀌는데 스마트폰 속에 우주가 집약돼서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카톡 기계, 인터넷 검색 기계, 사진기 그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인 초년생 시절에 XT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으로 접근한 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계열에 들어가 있는 CPU는 슈퍼컴퓨터에 비슷한 정도의 CPU가 AP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에 슈퍼컴을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우리는 잊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거를 하는데 자, 제 폰을 미러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제 그 폰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부터 메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폰이 랩탑으로 들어가서 빔 프로젝터로 나옵니다. 저는 사람을 에버노트나 원노트 같은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메모 앱을 쓰는 사람과 그것을 안 쓰는 사람으로 인간 1.0, 인간 5.0 그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끼리, 자기 폰에 이 코끼리가 없는 분들, 이 코끼리가 에버노트 아이콘인데 코끼리가 없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에버노트를 까는데 자, 여기 있는 우리 동기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전부 다 글쟁이입니다. 글쟁이. 글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는 밑에 조수가 많이 있으면 손가락하고 입만 갖고 살겠지만 1인 기업을 하는 개인 변호사나 개인 교수는 책을 쓰거나 강의안을 할 때 자기 손가락을 눌러야 되거든요. 얼마나 손이 아픕니까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와 같이 텍스트 노트, 카메라, 손글씨 여러 개가 나오는데 기본이 이 텍스트 노트입니다. 여기에 가서 마이크를 해서 제가 그 음성 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성 인식은 에버노트의 고유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고 카톡이나 문자나 어떤 앱에서도 자판만 나오면은 통하는 일종의 미들 플랫폼 범용 모듈입니다. 모듈. 그런데 이제 그 모듈이 지금까지는 구글의 음성 엔진만 돌다가 노트 8부터 삼성이 픽스비 엔진을 따로 음성 모듈을 개발해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하면.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삼성 엔진이 구글보다 한글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 도는데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딴 폰을 하나 줍시다. 지금부터 음성 폰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딴 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음성인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폰은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 폰에 와이파이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저게 자판이
저절로 타이핑이 되는데 제 폰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저거랑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돼서 저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말을 입력했다고 치고 자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자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말로 해서 이제 입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 눌리가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뭐가 있는가 하면 토크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크풀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요겁니다. 한글로 토크풀이 하면 입력이 됩니다. 설치가 됩니다. 토크풀이에 가서 처음에 설치하면 TTS 엔진을 고르라 그러는데 구글 삼성에서 삼성을 고르면 돼. 플러스를 놓고 조금 전에 복사한 거를 손가락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말로 읽어줍니다. 제가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은 클라우드 서버가 제 말을 인식을 너무 똑똑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말과 근호 먹고 사는 지식인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문서의 초안을 말로 작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말하는 거는 액센트하고 높낮이는 세팅값에서 지금 저는 디폴트 표준으로 해놨는데 바꾸면 되고 왜 이거를 토크풀이를 여러분한테 깔아야 하는 거면 자 자기 그 어쏘 변호사나 누가 10장짜리 문서를 줬는데 눈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한글이나 워드에서 꾹 눌려갖고 전체 복사를 해서 여기다 들이붓고 이거를 전축이나 오디오로 연결하거나 연결을 안 해도 요것만 가지고 그거를 음성으로 책이나 신문기사나 리포터나 소장이나 답변서를 다 읽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눈도 보호하고 청각으로 그걸 듣기 때문에 리마인더나 암기력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에버노트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면 연결이 안 되는데 드디어 이제 잘 됩니다. 아까는 잘 안 돼서 어제 저녁에 악몽을 꾼 것처럼 지금 제가 바짝 졸았는데 일단은 잘 됩니다.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고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딱딱 잘라서 고저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말을 해서 입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의 99.9%는 구강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이빨이 중간에 새면 그거를 그 친구 치과에 가서 중간에 치주 공사를 해서 이빨 새는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되는데 이빨이 새는 신소리가 하면 절대 이 기계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의 설교나 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했는데 비밀 녹음을 그거를 글로 옮기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왜 잘 안 되는 거 하면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인간이 못 알아듣는 잔향파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소리를 세게 틀어도 녹음 파일의 음성 인식은 에러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자, 보통 이 정도가 짠 데는 리액션으로 박수를 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심하게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갖다 보면 방금 말이 글이 된 게 글이 말로 되잖아요. 말과 글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악몽을 꾼 것처럼 제가 바짝 쫄았는데 일단은 자, 그 다음 5분 이내에 자 집중 청기를 하나 누설하겠습니다. 5분 이내의 길이에서 말하고 타이핑이 동시 패션으로 되는 기능이 원래 에버노트 9 버전에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에버노트에서 그 기능을 없앴는데
음성 녹음이라는 게 있는데 구버전은 이게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자, 일반이 있고 인터뷰가 있는데 구버전은 요게 없을 거예요. 요게. 신기종은 요게 다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거. 저도 이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누르고 지금부터 음성과 말로 같이 동시 패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변환으로 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녹음 파일도 되고 밑에 타자도 돼서 동시 패션으로 글자와 말이 제 폰에 저장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고 어지간한 대화는 5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꽤 긴 글도 이와 같이 동시 패션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래 놓으면 이걸 이제 저장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카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카톡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외국에 여행하면 손주나 손자, 며느리 사이한테 아버님, 할아버님 잘 계세요 하고 카톡이 오면 이게 뜨등거림이라고 순발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할배, 할매들이 욕을 얻어 먹는데, 자, 손자, 손자가 거리 왔다. 그러면 마이크를 딱 치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야, 나는 알프스 몽골랑에서 지금 잘 놀고 있단다. 한국 가서 다시 얼굴 보고 할배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이래도 박수가 나와요. 자, 아니 그 문자나 카톡에서 그게 완벽하게 된다는 건데 뭘로 까야 되는 마이크 키보드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따로 내가 교육을 시킬게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건 설정을 손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나중에 자,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인하고 우리가 카톡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면 카톡에서 가장 왼쪽이 여기 보시면 요게 친구잖아요. 친구. 요게 대하고. 그 친구로 가서 뭘 누르는 거 하면 여기서 돋보기가 검색 키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돋보기로 딱 눌러갖고 시스트란이라고 검색에 가서 시스트란 이러면 이제 저는 다 친구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를 친구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자, 친구 추가했다고 치고 영한 한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여기서 채팅하기를 딱 누르면 빈 허당이 나오죠. 빈 허당이 나오면 시작에다 손가락을 딱 치면 자판이 나옵니다. 자판이. 여기서 제가 말로 해볼게요. 내일은 샌프란시스코 스타벅스에 가서 당신과 커피를 한 잔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래, 오른쪽에 엔터키를 딱 칩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영어로. 그러니까 요거를 손가락으로 꼭 눌리갖고 그 사람 카톡방에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여기 보면 자, 시스트란이 친구가 시스트란 검색해서 시스트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어, 한일 간의 분쟁되는데 일본어로 해볼게요. 딱 누르면 채팅한 시작 누르고 다시 누르면 마이크가 나오죠. 내일은 오사카에 당신하고 가서 온천 목욕을 하고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까지 놀러 갑니다. 오사카 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 크고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완전히 죽인다니까요. 굳이 바깥으로 팝하거나 그 앱을 구동시킬 필요 없이 카톡 안에서 베트남, 태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미국 10개국어 정도인데
이 회사는 원래 프랑스 회사인데 한국의 통번역 회사가 M&A를 해서 한국 안에서 지금 콜센터 같은데 이거를 많이 넣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고 사느냐? 저를 좀 일찍부터 좀 가깝게 살갑게 지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이게 그 언론에서도 별로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IT 하는 사람 극소수만 아는데 너무 좋으니까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만 그냥 수박하게 쓰는 그런 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어도 되고 베트남어도 되고 태국어도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통번역 앱이 여기 이제 3개가 있는데 요게 구글 번역이고 네이버의 파파고고 MS의 트랜스레이터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만들었어요 최근에. 자, 동양권 언어를 할 때는 파파고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파고에 가서 한국어 일본어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내일은 오사카에 가서 녹차를 2잔 나누고 온천 목욕을 할까요?尊敬する裁判官の明日は大阪に行って緑茶に晴れ分けて温泉入浴をしましょうか。 자,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중국어로 尊敬法官明天学到的和两杯绿茶好闻甜呢。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영어로 Tomorrow, I will go to Osaka and have 2 cups of green tea in a hot spring bath.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생활 영어는 생활 언어는 500단어 이내로 가장 쉬운 영작을 하면 우리가 그 미국에 가서 어떤 판사가 어니언을 햄버거에 넣어달라는 거를 그냥 플러스 어니언 아니면 애드 어니언 가장 쉬운 단어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성문 종합 영어 세대가 돼서 고급 영어밖에 할 줄을 몰라갖고 LA 예가에 가서 햄버거를 하면서 including onion 하니까 이게 인마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거기를 자기를 including을 모르는 겁니다. 그 종업원이.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그런 오류를 피해서 가장 쉬운 단어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어렵게 동사 시제 따지고 문법도 안 따지고 그냥 해줍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구글 번역을 통해서 제가 뭘 하는가 하면 미국 원문 영어 PDF 100쪽이 있으면 그거를 텍스트로 순간적으로 바꾸어서 텍스트로 바꾸어서 20쪽 이하로 5개나 6개 지얼린 교수님 이거 참 도움 됩니다. 영국 논문 볼 때 5개나 6개로 파일을 쪼개어서 여기에다 들이부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왼쪽을 영어로 놓고 오른쪽을 일본어로 놔서 텍스트를 입력하려면 탭하세요 대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복사해서 앱을 딱 복사를 해서 영어를 일본어를 번역으로 해서 1차 번역을 하고 그 다음 왼쪽을 다시 일본어로 해놓고 오른쪽을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100쪽 PDF가 10분 만에 한글 100쪽으로 안에 한글이나 MS 워드로 머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왜 굳이 일본어를 놓는가 하면 일본에 1억 명이 넘는 사용자하고 미국에 2억이 넘는 사용자가 이게 소통하는 물량이 많아서 빅데이터에 글뭉치가 많이 쌓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성인 3천만 명 정도하고 미국하고 교통하는데 그게 많이 데이터가 안 쌓여갖고 있어갖고 미국의 클라우드 서버가 학습이 덜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브릿지를 중간에 세우면 알파벳 언어를 동양권인 일본어로 옮기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일본어 원문은 97, 8% 한국말하고 번역이 됩니다. 조금 이따 그럼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러면 가장 또 획기적인 거 하나를 보여드리면 온피스 렌즈라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요거.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가 탑재돼야 작동이 되는데 이 오피스 렌즈를 가동을 시키면 이렇게 치면 뭐 번쩍번쩍 걸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죠. 빨간 줄이. 이 빨간 줄은 뭔가 하면 그 안에 책을 넣으라는 거예요. 책을. 책에 사진을 펄떡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직관적으로 MS 워드로 쫙 바꿔주는데 워드로 다 바꿔지면은 손가락을 눌리가 전체 복사를 해서 에버노트나 원노트나 메모장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글은 98% 텍스트를 OCR로 읽는 게 영어는 완벽하게 100%가 인식이 돼서 다른 사람 책 자료를 독서 카드를 만들거나 소장이나 준비서면 뒤에 복사해서 안 붙이고 속에다가 바로 워딩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오피스 렌즈입니다. 그 다음 정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폰에서 이래 되는 거 중심으로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구글 크롬으로 가서 자 구글 크롬을 제가 띄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왼쪽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저 가장 왼쪽에 보면 항상 구글의 앱이 저 선두에 위치하거든요. 자 여기서 구글 앱을 누르면 이런 구글이 제공하는 앱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구글 닥서, 구글 문서가 구글 드라이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치면 구글 워드장이 나오죠. 구글 문서가 자기만의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공짜로 줍니다. 저는 1테라를 한 달에 커피 한 잔으로 해서 1테라를 클라우드 서버를 지금 할당 받았는데 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새로 만들기로 가서 문서로 갑니다. 문서. 이라면 MS 워드나 아래 한글처럼 빈 노트가 나옵니다. 빈 노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도구로 갑니다. 도구로 가면 음성 입력이 여기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까맣게 되어 있는데 PC에서는 3, 4만원짜리 지향성 마이크를 꽂고 이런 랩탑, 노트북에서는 내장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 지금 PC단에서 말로 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PC단에서 누르면 빨갛게 바뀝니다. 지금부터 랩탑에서 말로 입력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입니다. 학사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 마이크 좋은 게 있으면 여기서 말만 하면 바로바로 입력이 됩니다. 이래도 보통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이렇게 불 꺼갖고 또 지워졌는데 하여튼 이렇게 랩탑이나 데스크탑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문서 입력을 하면 속장 준비서면 답변서, 교과서, 교재, 연습, 책도 이와 같이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이게 뭐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면 그런데 항상 한락하면 자꾸 소울석이에요. 구글이 이 검색 음성을 단어로 컨버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글은 완벽하지 못해서 조금 에러가 나오지만 그래도 손가락을 가지고 처음부터 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PC단에서 가능하다. 마이크만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아까 그 통번역으로 텍스트를 추출해야 통번역이 되잖아요. 자, 이 안에다가 파일 업로드 하는 걸 해갖고 자기가 미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PDF를 여기다 올려야 돼요. 일단 원래 아도비 정품으로 하면 그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텍스트가 추출이 되지만 수십만 원 하고 비싸기 때문에 무료 방법만 저는 돈 드는 건 오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어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게 있으면 최근 문서
가서 제 문서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PDF가 자 잠깐만요. 자, 이런 PDF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일 위에다 갖다 놓고 잘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연결 앱으로 갑니다. 약간 복잡해요.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연결 앱으로 가서 구글 문서를 딱 찍으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미 그 PDF에서 텍스트를 몽땅 다 빼갖고 쫙 이렇게 한국말로 뿌려줍니다. 이게 PDF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얼마든지 컨트롤 C, 컨트롤 V 줄간, 자간, 글꼴 그런 거는 조금 바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글자 오탈자는 없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빈칸, 스페이스바가 틀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쳐서 연결 앱으로 가서 구글 문서로 가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PDF를 텍스트로 바꿔준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구니에 달걀을 너무 많이 담아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가는데 구글 지도를 많이 깝니다. 구글 지도를 까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파란 거는 제 명함 정보가 있는 사람의 연락처가 살고 있는 주소가 구글이 땡겨와서 파랗게 제 아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지금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떠죠. 이 기능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 폰북 리스트에 있는 명함 정보를 읽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딱 저렇게 표시로. 자, 나도 내 것도 마찬가지야. 당연하죠. 이거 보면 이소문 나올 건데, 이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메뉴 바입니다. 요게 줄 3개. 모든 폰에 줄 3개가 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미국 서부 그랜드 서클을 가면 80% 지역에서 인터넷이 음영이라서 중계기가 없어갖고 폰도 안 되고 구글 맵도 맛이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오프라인 지도하는 게 중간에 나옵니다. 오프라인 지도가 나와서 한국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안 주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배우세요. 오프라인 지도를 해서 나만의 지도 선택을 해서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면 옐로스톤, 칼데라 하는 것도 제가 옐로스톤을 이와 같이 다운받아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 지도를 네바다주면 네바다주, 유타주, 아리조나주 주 전체를 다운받으면 100메가 정도 되거든요. 하루 전날 호텔에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나만의 지도로 해서 이렇게 다운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 밑에서 3번째 가면 설정이 나오는데, 설정에 가서 거리 단위를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로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러면 망하는 것이, 한국에는 킬로가 되지만 미국 가면 인마가 마일로 인식을 해서 1마일 뒤에 우회전, 3마일 뒤에 우회전, 자꾸 마일로 안내를 하는데, 이거를 킬로로 하면 완벽하게 우리에게 한국 실정에 맞게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 또 무서운 거, 여러분이 뒤에서 나쁜 디나마 작살나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줄 3개를 눌러갖고 내 타임라인 하면 여러분들은 허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움직인 동선이 완벽하게 완전히 이거는 구글 맵을 안 써도 핸드폰 전원만 켜면 위치 정보를 끄도 중계기 정보를 이용해서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서 완전히 상충인다니까. 비행기로 몇 번 뭐 2발 그런 게 얼마 뭐 운동장기가 뭐 많이 걸었다고 뻥치면 타임라인에 들어가 보면은 몇 킬로 걸었는지, 이거 지금
저 시골 갔다 온 거도 주말에 제 친구들 만나러 완전히 그냥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다 했어요, 다. 얼마만큼의 기가 그때 나오는 뭐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누라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러면 나쁜 짓 하는 거 풀려야잖아요. 자, 그러면 구글이 누굽니까? 뭘 또 얘들이 예방을 해놨는가 하면 검색창에서 내 활동, 내 활동을 가서 해보면 가면 그 내 기록에 그 가면 원샷으로 싹 다 삭제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삭제하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일단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뉴스 좀 시간을 잡고 가고 자 여러분 세계 뉴스를 손바닥 안에서 봅니다. 한번 보세요. 구글 창에서 구글 뉴스라고 치면 구글 뉴스라고 치면 제일 상단에 있는 건 앱이고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구글 뉴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라면 그래가 이대로 오른쪽 위에 점 3개 있죠. 구글 뉴스로 가서 여기 점 3개 있죠. 점 3개 요거 그게 안 나오면 그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자, 점 3개를 해서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합니다. 홈 화면에 추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 그러면 이제 홈 화면에 이런 게 생겨요. 요런 구글 뉴스 하는 아이콘이 생기는데 북마크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다 해놨죠. 여기 밑에 가면 이스라엘, 아랍까지 해놨죠. 그럼 일본을 딱 누르면 일본 뉴스가 샬라샬라 나오는데 한국말로 완벽하게 이렇게 바뀌고 그죠? 이렇게 바뀌고 누르면 딥서치도 한국말로 바뀌고 중국, 북마크 중국 이렇게 딱 누르면 중국말이 이렇게 쫙쫙쫙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한국말로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말로 샬라샬라 중국 뉴스가 바뀝니다. 120개국 그 뉴스를 이렇게 손바닥에서 보는데 어떻게 북마크 설정하느냐 그거는 이것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서 강민구 세계 뉴스 하면 5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추가 설명은 그걸로 생략하고 그 다음 가장 또 획기적인 거 획기적인 게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거 구글 알림이 하는 게 있습니다. 구글 알림이 자, 구글 알림이를 치면 제일 첫 번째 요 링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 놓으면 제가 IT를 할 수 있는 게 제 뒤에 엄브렐라나 누가 스테이트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생기면 연필을 지우면은 가보면 하루에 한 번 이야 할래? 리얼타임으로 할래? 일주일에 한 번 할래? 그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제 폰에 오는 거 하면 이메일에 지메일에 가보면 여 밑에 가보면은 구글 알림이라고 이렇게 구글 얼러트라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도 지금 용어를 넣어놨거든요. 딱 치면 대법원이 들어간 모든 기사나 웹사이트가 이렇게 노트 정리가 돼갖고 쫙쫙 올라오는데 자기 회사 사무실이나 개인 이름이 신상이 틀리거나 누가 위에 요소를 하면 창원이나 부산 법원장 할 때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구글 알림이를 해놔서 실시간으로 해놓으니까 법원에서 발표 안 했는 엉터리 음해라든지 잘못된 기사가 기획법관 공보관보다 제 폰에 먼저 떠서 제가 항상 그거를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치할 것을 해당 참모 진영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공보관 일의 반을 이 토론이 다 해줘갖고 그러니까 이익이 일발된 그런 기회를 막은 것이 하여튼 수십 번이 됩니다. 그 3년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IT나 이런 거를 잘하는 원인도 얘를 제가 알라딘의 램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알리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싶은 것, 예컨대 보이차, 마라톤, 아니면 녹차, 아니면 몽블랑, 아니면 트레킹, 그런 단어를 넣고 구글 알리비를 딱 설정해 놓으면 그게 밥상처럼 여러분 앞에 실시간 하루에 한 번, 저는 보이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해놨습니다. 108개도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보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아까 이제 외국 사이트 뉴스를 폰은 눈이 아프니까 구글 크롬에서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시연은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서 보시면 자 구글 크롬을 띄워놓으면 이렇게 자 이거 위에 걸 다 지우고 여기 보면 구글 뉴스 미국 버전, 구글 신문 중국 버전, 구글 그거 일본 버전 다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북마크를 했거든요. 북마크는 요 별을 누르면 북마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뉴스 중국 하면 이 사이트가 나오니까 한국말로 쳐도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말로 중국 사이트가 바뀌고 그 다음 여기서 일본어 사이트 딱 누르면 PC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일본어 뉴스가 이래 나오면서 한국말로 자동으로 PC단에서 크롬에서 번역을 해주고 자 그 다음 이게 지금 인터넷 환경이 느리면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데 인터넷 환경이 좋으면 총알처럼 나옵니다. 자 미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 알아듣는 영어가 있죠. 이래 있으면 이것도 역시 번역을 딱 누르면 주어 동사가 바뀌지만 뭔 소리 하는 정도는 다 알아들을수록 이게 한국말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제가 모니터 4개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구글 차이나, 구글 재팬, 구글 USA, 구글 코리아 4개 모니터에다 쫙 전개해놓고 팬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뻥을 치거나 페이크 뉴스하는 거를 5분 안에 다 찍어내줘요. 지금 한일 간의 이 이슈도 우리 신문만 의존하는 것보다 일본 신문하고 미국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거를 의존을 하면 엄청나게 교차 검증이 돼서 팩트 파인딩이 됩니다. 5분 남았는데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한 15분 내지 10분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런 실현 강연은 대규모 이런 강연 가서는 그거에 5분의 1도 안 보여주거든요. 왜? PPT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 말이 글이 되고 글이 말이 되는 거. 에버노트를 써야 되고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나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맵에서 인터넷이 안 통하는 오지에 가더라도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으면 GPS는 24시간 작동되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은 도움이 많이 되겠고 이제 PPT로 가서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 PPT를 갑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허접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실은 모의작한 것보다도 결국은 우리 밑바탕에 아날로그 내공이 중요한데 아날로그 내공은 결국은 생각 근육인데 그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다 바꿔요. 자 넘어가서 전부 다 생략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워 유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나이에 무슨 코딩을 배우겠습니까? 그죠? 유튜브에 가면 모든 어플이나 IT에 관한 게 매뉴얼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치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DJI에서 나오는 짐벌이라고 홀을 이렇게 설치해갖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래 하는 기계를 샀는데 그 교재도 유튜브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 교재라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자.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여기 양성국 변호사님이 벌써 블로그가 3,000 꼭지를 넘었다는 이메일을 제가 받고 책도 몇 권을 쓰시고 글쟁이인데 어떻게 하면 저 양 변호사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었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생각 근육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을 적어야 되겠다.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고수한테 묻고 배우는 것을 쪽팔리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옛날 같으면 중국 초림사 무림 고수한테 무공을 배우려고 하면 비금을 배우려고 하면 가서 월사금도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10배 절도 해야 되고 매일 그냥 시다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SNS에 댓글로 물어봐도 되고 친구 사이는 전화로 물어봐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사금 없이 배울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독서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창원 부산 법원 도서관에서 7,800쪽을 이렇게 이제 말로 적은 건데 400쪽이 되면은 PDF로 만들고 실제 7,800쪽인데 이걸 굳이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말로 타자 치는 거를 숙달을 하면 4년 만에 7,800쪽도 할자로 바꾸는 사례가 있더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버노트 꼭지에다가 중얼중얼 말을 해서 글을 적어서 이렇게 아래 한 거라고. 듀얼 모니터에서 PC 버전 에버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폼 버전 말고. 오른쪽에 에버노트, 왼쪽 모니터에 한글이나 워드 끼워놓고 툭툭 꺼갖고 아래 한글로 짝짝짝짝짝짝 옮기고 F8로 맞춤법 검사하고 쫙 컨트롤 KT로 목차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에버노트를 여직원이나 사무장하고 공유 아이콘을 눌러서 공유를 하면 에버노트 그 문서가 본직인 변호사 본인하고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사무장이 동시 패션으로 들어가서 세 사람이 동시에 워딩을 쓰고 지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워드 오른쪽에 에버노트 듀얼 패션으로 작업하면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제가 법원 도서관에 나오면서 기증한 자연과학 도서 몇 개 샘플인데 이런 책들이 결국은 이런 글을 적는 힘이 됐다. 사회학 인문학적 그 책도 있지만은 자연과학 도서는 법원 도서관에 몽땅 다 기증을 해서 희귀 도서가 많기 때문에 강민구 라이브러리라고 저기 서가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다 기증을 했고, 이건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뭐 사주신 분도 있지만, 인생의 밀도라고 아까 7,800쪽을 250페이지로 줄인 건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아침마다 핸드폰도 껐다 켜듯이 우리의 마음 자세도 리부팅을 하자, IT 감수성을 키우자, 적자 생존, 흔적 적자, 적는 자 생존한다, 생각 근육을 키우자, 디지털 디톡스 해독을 하자, 그 다음에 적선하는 자 생존한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낮에 기뻤던 일, 기분 나빴던 일 다 이렇게 조각 모음하듯이 한 5분 정도 머리를 청소하자라는 걸, 이 7가지 방법론을 인생의 밀도에서 해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휴가 때 여기 있는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분도 있겠지만 혹시 안 읽은 분이 있으면 인간관계의 고전인 카네기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전도 이런 책들을 여러분에게 인문학 도서로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전부 다 3회 독식 한 책들인데 올 여름 때 이 책들을 보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이 파일을 다 지금 올려주니까 따로 뭐 메모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의 3종 세트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21세기에 21가지 재현하고 해갖고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래 3종 세트고, 그 다음에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같은 이런 책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서사적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바고 하는데, 이 책들을 한 번씩만 읽으면 어디 가서 대화에서 절대로 누가 뻥을 쳐도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고, 통사적으로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전쟁, 모든 것을 종교, 그런 걸 해서 이바고를 했는 베스트셀러 중에 초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올여름에 요거 세 가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똑똑한 법조인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몇 가지는 잘못된 가설이고 뻥이라는 반대편의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새겨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NS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카톡도 일종의 SNS인데, 카톡을 할 때 막걸리나 소폭을 먹고 술 먹고 카톡질하고 손가락을 묶어야 된다. 음주 상태에서 절대 하지 말고, 자기가 고위직이나 밑에 직원이 있다고 회사의 CEO나 오너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배신시키면 크게 경을 칠 일이 생긴다. 받는 사람은 그게 유필인지 다른 사람을 시킨 건지 대부분에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 남을 시키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하자. 그 다음에 2장 이상의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워드나 원노트나 에버노트나 메모 앱에서 적어서 아니면 나와의 카톡, 자기의 카톡에 말로 적어서 오탈자를 보고 좀 고쳐갖고 좀 카톡이나 SNS를 하자. 그래서 외경에서 제 글을 보고 이래 만들었던데 몇 년 전에 말이 적선 맞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폰 기능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정보 선택을 자기가 주도하고 한 줄이라도 자기가 문팅 조금만 머물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서울법대 아니면 서울공대 AIB 출신들인데 각자 이 정도 그런 적을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수위 조절을 해서 자기가 검열을 해서 신중하게 해서 시대의 흐름이면 결국은 그것을 즐기자. 너무 카톡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국가정보원장이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좀 겁내지 말고 좀 편안하지만 말고 자기 의견도 한두 줄 자꾸 써보면 자꾸 그게 능력이, 우리 두 줄 칼럼, 두 줄 아카데미 이동규 친구가 글을 너무 잘 쓰잖아요. 결국 이 교수가 그래 글을 잘 쓰는 그것도 열심히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냥 입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쓰고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우리 양성국 변호사가 책을 여러 권을 내고 메일을 계속 보시하고 블로그에 3,000꼭지를 쓸 수 있는 것도 결국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다 갔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잠깐만요. 자, 디지털 혁신 시대의 생존 비책. 그렇게 이거를 뭐 누가 오늘 안 하면 죽는다고 협박했지만 결국 이겁니다. 평생 공부하는 습관과 자세, 국악을 깨트리는데 9배의 고통을 감내하자. IT 감수성, 파워 유저, 스마트폰 사용을 숙지하고 결국은 아날로그 내공을 축적해서 우회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의 정신, 감성 개발. 우리가 지식인을 법조인이 법조문, 법학과 공부하는 생계형 지식인이 있고, 그 공부도 안 하고 나이 들었다고 꼰대질만 하는 꼰대형 지식인이 있고, 자기 생계는 물론이고 통섭하는 그와 같은 통섭형 지식인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돼야 되겠다. 결국은 최종 병기는 스마트폰 잘 쓰는 게 생존 비법이 아니고 생각 근육이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생각 근육의 알파요 오메가는 이종 분자의 독서를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권씩 봐도 1년에 50권밖에 못 봐요. 10년 해봐야 500권입니다. 그죠?
우리 500건 못 보고 땅속에 들어가요.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여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2009년에 스마트폰이 한국에 도입되고 나서 제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적었는 건데 어디에도 레퍼런스가 없고 강민구 생각입니다. 폰을 녹음기, 카메라, 전화기, 카톡기계, 검색기구로만 여기지 말고 바깥 외장 두뇌, 외장 하드디스크다. 우뇌 잔해를 보완하는 외장 센트럴 브레인, 중간 두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SD카드 슬롯에다가 500기가 0.5테라를 뭐 몇만 원 안 주고 사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총 128기가가 있는 데다가 500을 넣었기 때문에 628기가의 스토리지가 이 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으로 쓰자. 나머지도 이건 이제 교재에서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SNS에 페이크 정보에 속지 않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 디지털 디톡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쭉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엄해도 당하고 진정도 당하고 변호사 억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거꾸로 고소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자성어로 이렇게 쭉 플로차트로 적었는데, 여기 중에서 호질기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어렵다고 해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하지 말고 병도 소문내듯이 자기의 프로그램을, 에러를 가까운 친구들하고 상의하면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좀 소문을 내자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적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돈키호테가 우리나라에서는 독단가로 잘못 알려져가 있는데 창조가입니다. 창조가. 정말 창의적인 창조가입니다. 돈키호테의 시에 이게 나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가 돈키호테의 독백인데, 현대판 창의가가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적선지가 제가 목록화 외치는 거, 기록하는 자 생존한다. 근데 잘못 적으면 감옥소에 갑니다. 그래서 잘못 안 적고 똑바로 정직하게 적으면 감옥소도 안 가고 이게 보호가 되고, 선한 행동을 하면은 생존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빨간 적자가 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장수도 제공하고, 우리 조고로 친구처럼 이렇게 적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내일부터 피부 여경이 조프로한테도 반드시 온다고 제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예언하는데도 선수고 그 쪽집게 경험이 있어서 조정근 변호사님 제 쪽집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죠? 미리 전화를 받은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이제 끝이고,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이 항상 종교의 힘을 안 벌리더라도 우리 여명이 20년 30년 이내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항상 직각으로 깨뜨리고 보면서 정보와 파도 타기에 노력하면서 업무 자세, 마음가짐, 사회생활에서 시간과 돈과 정보에서 저 같은 바보 판사처럼 손해를 보고 복을 짓고 나누면 결국은 우리 서울법대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항상 1등으로만 와서 남한테 지는 거를 엘려지처럼 싫어하는데, 지금 60 넘어서 무슨 1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법대생들이, 졸업생들이 조금 더 제너러스하고 넓은 마음으로 호기심, 탐구심, 열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